안녕하세요. 여기는 반려동물 의학 정보 채널 LA 펫케어 닥터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한국에서 치료 부분 또 관리 모니터링 롱텀 케어를 어떻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희 생각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전문의들이 하고 있는 치료 방법, 치료하는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최근에 여기 랩에 있는 두 분의 내과 전문의하고 제가 통화를 간단하게 해서 확인할 건 확인하고 추가할 건 추가하고,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한국에서 에디슨 환자를 진단하거나 또는 치료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의사분들, 그리고 키우시는 분들 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치료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 에디슨은 물론 여기에 이제 전문의들은 내과만 전문으로 환자들을 이렇게 몰아서 보기 때문에 이런 에디슨 케이스를 많이 볼 수 있죠. 많이 볼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진단을 놓친 거를 또 이제 가서 찾아내고 해가지고 케이스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저 같은 일반인들은 이 에디슨 케이스를 매일 보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아주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한번 보고, 이런 가끔 한 번씩 보죠. 그런 우리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의들 이야기 들으면은 보통 자기들이 진단하기 전에 일반인들이 뭐 한 2명 내지 3명이 그 진단을 못 해가지고 데려오는 수가 흔히 있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정형인 경우에는 소디움 포태슘 레이셔를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클루를 찾기가 쉬운데, 그것도 저 경험으로는 우리가 수의사 면허를 받고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정형도 놓치는 수가 많이 있는 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정형의 경우에는 소디움 포태슘 레이셔가 정상이면은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일반인들이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전문의한테 가서 진단이 나와서 치료를 받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전문의 두 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정형하고 정형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는지. 저 자신은 통계를 본 적 없고, 저 자신도 그분들도 어떤 통계를 본 적은 없다 그럽니다. 앞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대략적으로 한 전문의가 이야기하기를 한 3대1, 그러니까 정형이 3이면 비정형이 1, 그러니까 비정형이 전체 케이스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문의한테 가는 케이스는 비정형이 월등히 50% 이상이 비정형이 그렇게 가는 경우고, 일반인들이 정형을 진단을 많이 하니까 전문의한테 많이 보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치료에 대해서 치료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에디슨은 한국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약을 이렇게 주었다 끊었다 이런 스테로이드에 대한 그런 걱정 때문에 주었다 이렇게
끊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디슨 경우에는 그 부신 피질에서 콜티솔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몸이 돌아갈 수 있는 피지올로지컬 용량을 매일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그 부신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단 우리가 에디슨으로 진단이 한번 되면은 그 부신 기능이 회복이 되어 가지고 스테로이드 프레드니솔론이 필요 없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손상이 되면은 거의 손상이 다 되기 때문에 회복 자체적으로 몸에서 부신이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국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에디슨으로 진단이 되면은 영원히 에디슨입니다. 한국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죠. 한번 뭐는 영원한 뭐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구로 프레드니솔론을 정형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콜티솔과 그 알도스테론 둘 다 이제 균형을 상실한 경우죠. 그럴 때는 경구로 프레드니솔론을 주시고, 또 DOCP 인젝션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먼저 경구로 주시는 거는 일단 그 용량은 보통 한 0. 시작하는 용량이죠. 비기닝 도스 0.1에서 0.2mg per kg body weight. 체중 키로당 0.1에서 0.2mg. 요거는 전문의에 따라서 조금씩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용량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어디서나 이 사이에서 어디서나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형견에서는 이 용량의 약 반, 그러니까 0.1의 반, 0.05mg per kg body weight, 이렇게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갑상선 기능 저하하고 부신의 기능 저하하고는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갑상선의 그 최초 용량도 소형견에서는 보통 한 0.02mg per kg body weight, 하루에 2번. 이래하고 걔가 사이즈가 좀 큰 애들은 0.01mg per kg, 그 반의 용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체중 비율로 쭉 하는 게 아니고, 소형견과 대형견에서 차이를 두고 하죠. 그리고 걔가 아무리 크더라도 최대 용량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신도 부신에 우리가 에디슨 환자에서 그 프레드니솔론의 최초 용량은 보통 한 0.1에서 0.2, 대형견에서 0.05mg per kg,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DOCP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프레드니솔론 용량 조절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거는 제가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당뇨 환자에서 인슐린 치료를 시작할 적에 일반적으로
체중 키로당 0.5 유닛, 그러니까 주로 많이 쓰는 휴물린 NPH 호르몬의 경우에 0.5 유닛 per 킬로그램 per body weight, 하루에 2번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제 그 적당량을 우리가 인슐린 그 환자에 맞는 적당량을 우리가 찾으면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4유닛을 주다가 또 그래도 혈당이 높으면은 5유닛을 주고, 그런데 인슐린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많이 주면은 저혈당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용량에서 이렇게 찾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부신의 용량 비기닝 도스는 DOCP도 마찬가지고 충분한 양을 줘가지고 거기서 각 개체에 맞는 용량을 찾아 내려갑니다. 그래서 프레드니솔론 A라는 환자의 가장 적정한 프레드니솔 양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ACTH를 다시 부신에서는 다시 하지 않습니다. 한번 에디슨을 진단되었으면은 그 0.1이나 0.2mg per kg 용량을 시작해 가지고 그래도 식욕이 높다든지 지나치게 또는 물 소비량이 BUPD라고 그러죠. 물 소비량이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다든지 체중이 는다든지 또는 뭐 토한다든지 설사한다든지 이런 증상을 보고 우리가 프레드니솔론 용량을 줄여 나가는 겁니다. 약간씩 줄여 나가 가지고 얘한테 필요한 채소량이 얼마인가를 찾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어 있고, DOCP도 그 다음에 DOCP 용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최초 용량은 2.2mg per kg, 그러니까 파운드 다운을 할 때는 우리가 그냥 1mg per pound인데 키로로 환산하면 2.2mg per kg body weight, 대략 30일에 한 번 정도 주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충분한 양을 처음에 주었다가 일렉트로라이트 레이쇼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소디움 포태슘 이게 최소한의 양을 찾아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의들은 같은 용량을 주되 간격을 30일에서 뭐 35일 이렇게 간격을 넓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전문의들은 용량을 줄이고 30일에 한 번씩 주는 그런 전문의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30일에 한 번씩 주면서 용량을 줄이는 게 더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냐면은 최초 용량의 한 75% 선까지, 그러니까 25%를 줄이는 겁니다. 차츰차츰. 그래서 줄여서 30일에 한 번씩 주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충분한 양을 주었다가 A라는 환자의 최소한 용량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꾸준하게 주면 되죠. 그렇게 되고, 만약에 물을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여기 플럼 책에도 나와 있는데,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게 치료 중에 스테로이드뿐만 아니고 소디움 포태슘 레이드 그것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환자가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은 프레드니솔론 용량을 줄여서 이제 모니터링을 컨트롤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은 우리가 DOCP 용량을 이렇게 줄이면서, 그러니까 프레드니솔론과 DOCP 두 개를 이렇게 잘 조절하면서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의 A라는 환자의 적당한 용량을 우리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드니솔론을 너무 지나치게 주거나
또는 DOCP를 너무 지나치게 주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막는 거죠. 그리고 롱텀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지금 옆에 사무실에서 좀 잡음이 들렸는데 양해하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롱텀으로 우리가 치료할 때는 이런 그 에디슨 환자는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스트레스를 피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스테로이드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고 만약에 스트레스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평소에 주는 영양의 2배를 주라고 이렇게 리커멘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달 전에 2-3개월 전에 그 봄에 항상 벌써 2-3개월이 아니고 몇 개월 지난지 모르겠네요. 그 샌디에고 여기 그 샌디에고 수의학회에서 수의사협회에서 매년 하는 그 좋은 세미나들을 하는데 금년에는 그 내분비에 관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뇨니, 쿠싱이니 또는 에디슨 등등 여러 다른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물론 뭐 그 웨비나죠. 요즘 다 모이진 않으니까 거기서 한 가지 제가 모르고 있던 건데 그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그 개에서 메가 이소파거스라는 게 있습니다. 메가 이소파거스 식도가 이렇게 처지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을 먹으면은 위로 바로 안 내려가고 식도에 이렇게 고여 있다가 리거지테이션 이렇게 돌아 올라오는 경우죠. 이게 이제 옛날에는 다른 원인들을 주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그 에디슨 환자들이 가끔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대형견에서 만약에 한국에 대형견 환자 중에서 메가 이소파거스 그러니까 식도 확장증이라 그러면 되겠죠. 메가 이소파거스 그런 환자가 있으면은 에디슨 검사를 ACTH 에디슨 검사를 해보시기를 제가 권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치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질문을 많이 보내시는데 어떤 때는 제가 대답을 해드리고 어떤 때는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각각 환자의 경우에 케이스가 다르고 조금씩 차이도 있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하고 가능하면 그 주치 분들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 여기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미국 수의학회에서 그 일반적으로 검증이 된 그런 진단 과정이나 치료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참조를 하시고 한국에서 이런 치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